고기 없이는 절대 근육을 키울 수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세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몸으로 직접 증명하고 사셨습니다. 된장국 한 뚝배기, 두부 한 모, 콩밥 한 공기, 이것만으로도 여든이 넘도록 논밭을 누비셨거든요. 오늘 함께 만나볼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북 정읍에 사시는 유금선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젊을 때부터 고기 구경하기 어려운 산골에서 두부 청국장 콩밥으로 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자식들이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은 단백질 챙겨야 한다고 고기 드셔야 한다고 연어 통조림이며 닭 가슴살이며 갖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감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편하지가 않으셨어요. 냄새도 낯설고 씹는 것도 불편하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영양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어르신 평생 드시던 두부랑 청국장으로도 충분히 근육 영양이 됩니다. 오히려 그 드시던 방식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과학으로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전통 밥상이 왜 이미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었는지도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 특히 류신이라는 성분이 적게 들어있고 흡수율도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연구들이 이 상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항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한 뒤에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한 양으로 그것도 현명하게 조합해서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과 근육 합성 효과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충분한 양과 현명한 조합.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충분하고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예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열등하다고 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아시니까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9가지가 고루 들어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한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콩은 메티오닌이 부족하고 쌀은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필수 아미노산은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아도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9개가 다 있어야 맞추는 퍼즐 같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부족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세대가 알고 계셨던 비밀이 있습니다. 콩밥 들어보셨죠? 쌀과 콩을 함께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에 부족한 라이신을 콩이 채워주고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쌀이 채워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갖춰집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상보적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원리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 원리를 책에서 배우신 게 아닙니다. 수백 년의 생활 지혜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전통 장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된장, 청국장, 간장을 담그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 가치만이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생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사실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콩의 세포벽이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발효를 거치면 효소들이 그 세포벽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미리 분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훨씬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이 생콩보다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가 된장국 끓이고 청국장 드시고
두부에 드셨던 것, 그게 바로 최적의 식물성 단백질 섭취 방법이었던 겁니다. 정읍의 유금선 어르신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청국장찌개를 드십니다. 점심엔 두부찌개, 저녁엔 콩밥에 된장국.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식단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밥상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친숙한 것들. 둘째, 장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셋째,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단연코 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백질원이죠. 그런데 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부는 사실 대단한 식품입니다. 100g의 단백질이 약 8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 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1919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셔서 고기를 줄이신 분들,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드셔도 됩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한 모에 얼마입니까? 요즘 두부 한 모가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죠. 이걸로 단백질을 가장 경제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영양을 고기로 대체하려면 몇 배를 더 써야 할까요? 두부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떻게 드셔도 됩니다.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순두부찌개도 좋고 두부조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름에 살짝 구운 두부는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죠. 두부를 드실 때 밥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콩에 부족한 메티오닌을 쌀이 채워줍니다.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완성됩니다. 두부 정식 한 상이 사실 과학적으로 완벽한 단백질 식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청국장과 된장입니다. 유금선 어르신처럼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지 이제 아시겠죠.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를 거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미리 분해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들이 생겨납니다. 이 균들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청국장 한 그릇에 단백질이 얼마나 될까요? 100g당 약 18g입니다. 된장찌개를 매일 드시면 하루 단백질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채울 수 있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매일 먹는 된장국, 사실 이게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된장의 발효 단백질과 두부의 완전 단백질이 만나는 것이니까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를 드실 때 콩밥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흰쌀밥만 드시나요? 이것이 생각보다 꽤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콩류 전반입니다. 검은 콩, 팥, 서리태, 강낭콩 등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콩들이 있습니다. 검은 콩, 혹시 콩밥 지을 때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은 콩 100g에 단백질이 약 36g입니다. 이건 단백질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검은 콩에는 라이신과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류신이 왜 중요한가요?
유신은 근육 합성의 시작 신호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공장의 시동 버튼 같은 겁니다. 이 단추를 눌러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시작됩니다. 보라매 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서 류신이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근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콩과 두부도 바로 이 류신을 공급하는 식물성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성 단백질의 류신 양이 동물성보다 적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양입니다. 하루에 콩 관련 식품을 넉넉히 드셔야 합니다. 한 끼에 두부 한 모 정도, 청국장찌개는 넉넉하게 이렇게 드시면 충분히 류신 목표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밥상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틸 콩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콩인데요. 인도나 중동에서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콩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무려 18g입니다. 게다가 철분과 엽산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통해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수입니다. 근육이 활발하게 일하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렌틸콩은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상보적 단백질이 완성됩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한번 익숙해지시면 자주 드시게 됩니다. 병아리 콩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한 컵에 12에서 15g, 여기에 복합 탄수화물까지 함께 공급됩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병아리 콩은 삶아서 국에 넣거나 밥에 넣어 지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65 이상이신 분들께는 단백질 목표량이 젊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먹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동화 저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단백질백을 먹으면 근육이 100만큼 자랐다면 나이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70이나 80밖에 안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먹으면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노년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65 이상이신 분들은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체중이 55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6g, 가능하면 8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초가분이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배설됩니다. 각 끼니마다 20에서 30g씩 나눠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 세 끼에 나눠서 드실 수 있을까요? 유금선 어르신의 하루 식단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청국장찌개 한 그릇에 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백질 약 18g,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상보적 단백질 완성. 점심 두부조림이나 콩자반, 두부반 모 정도면 단백질 약 15g 정도, 콩밥이나 보리밥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검은 콩이 들어간 콩밥에 된장국, 완두콩이나 렌틸콩을 넣은 된장찌개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단백질 15에서 20g, 이렇게 하루를 합치면 48g에서 55g 정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계란이나 생선을 한두 가지 더하시면 하루 목표량에 근접하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동물성과 함께 현명하게 조합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기나 생선을 먹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안 되시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콩팥 문제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은 더욱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대두 단백질, 즉 두부나 두유에서 오는 단백질은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두부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면 거의 씹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이번엔 우리 전통 밥상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흰 쌀밥 혹은 콩밥,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 두부 반찬이나 두부찌개, 콩자반, 나물 몇 가지. 이 밥상이 얼마나 완벽한 단백질 식사인지 이제 보이시나요? 콩밥은 쌀과 콩의 아미노산을 서로 보완합니다. 된장국은 발효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두부는 완전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나물에도 의외로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줍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고기가 없어서 드셨던 이 밥상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뛰어난 식사였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도 살펴볼까요? 시장이나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견과류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사실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땅콩 한 줌 28g에 단백질이 약 7g입니다. 아몬드도 비슷합니다. 견과류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단,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만나시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알고 드시면 더 맛있게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메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메밀국수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메밀은 사실 밀이 아닙니다. 이름에 밀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시지만 메밀은 대왕과 같은 식물입니다. 글루텐이 없습니다. 메밀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라이신은 대부분의 곡물에서 부족한 아미노산이거든요. 메밀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메밀국수를 한 달에 두세 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메밀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원하게 메밀국수를 드실 때 두부 한 조각을 곁들이시면 훌륭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염증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근감소증과 만성염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으면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됩니다.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씨를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들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씨앗입니다. 들깨가루, 들기름 다들 아시죠? 들깨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나물 무칠 때 들깨가루를 넉넉히 넣으시면 단백질도 챙기면서 고소한 맛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순복 어르신, 올해 77입니다. 어르신은 10년 전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감소증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라고 하셨는데 어르신은 당시 위장이 약해서 고기를 잘 못 드셨습니다. 냄새도 거슬리고 씹는 것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셨죠.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두부 좋아하세요? 좋죠. 이거 뭐 매일 먹어도 좋죠. 그럼 됐어요. 두부를 하루에 한 모 이상 드시고 청국장찌개 매일 드시고 콩밥 지어 드시면요. 단백질 걱정은 없으십니다. 박순복 어르신은 그때부터 세 끼를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두부 넣은 청국장찌개, 점심에는 두부 조림이나 콩국수, 저녁에는 콩밥에 된장국. 6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늘어 있었습니다.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지셨고요. 지금은 손주들이 오면 같이 산책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두부 덕에 살았어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현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음식들로 충분합니다. 이번엔 운동 이야기도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단백질만 드신다고 근육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면서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만 해도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를 일주일에 4, 5번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루에 10번씩 2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종아리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하시고 나서 단백질을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이 근육에게 단백질을 써줘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공식은 이겁니다. 두부 플러스 콩밥 플러스 가벼운 걷기.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세 박자입니다. 혹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낙상이 걱정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들었다 내렸다, 팔을 들었다 내렸다 이런 가벼운 움직임도 근육에게는 중요한 자극이 됩니다. 운동과 단백질 식사를 함께 하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걷고 오셔서 청국장찌개로 드시는 것이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두유는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하면서 포화지방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유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칼슘이 더 풍부합니다. 두유에는 칼슘이 강화된 제품을 고르시거나 두부로 칼슘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실 필요 없이 상황에 따라 번갈아 드셔도 됩니다. 두부를 냉동해도 괜찮나요? 서리태가 검은콩의 한 종류입니다. 서리가 내릴 때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부릅니다. 영양 성분은 비슷하고 서리태는 속이 초록색이어서 살짝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어떤 것을 드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생콩은 맞습니다. 생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가 쉽지 않습니다. 콩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두부, 된장, 청국장은 이미 열이나 발효를 거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들입니다. 두부는 콩을 갈고 끓여서 만듭니다.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더 나아가 발효까지 거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부나 청국장은 생콩과 달리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오해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배가 더 빨리 고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함께 지방도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청국장찌개는 두부, 된장, 채소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균형 있게 공급됩니다. 이런 식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랫동안 배가 고프지 않게 해줍니다. 오히려 고기만 드셨을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항운동 후에 체중 1kg당 1.1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동물성과 식물성을 구분하지 않아도 근육 합성 효과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핵심은 운동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같은 효과를 내려면 동물성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류신 함량이 낮고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넉넉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를 드실 때 적게 드시지 마세요. 두부 한 모, 오늘부터는 통째로 드세요. 청국장찌개도 넉넉하게 끓이세요. 콩밥도 콩을 충분히 넣으세요. 더 드셔도 됩니다가 오늘의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식물성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부전골이나 두부 된장찌개도 좋습니다. 두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도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다 보면 우리가 원래 먹던 것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들이었는지 새삼 느끼지 않으십니까? 고기가 없어서 드셨던 두부, 가난해서 드셨던 청국장, 집에서 담가 드셨던 된장, 이것들이 사실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충분하면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기 시작하면 몇 주 안에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둘째,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이 납니다. 셋째, 피곤함이 줄어듭니다. 넷째, 식욕이 일정해집니다. 너무 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당기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꾸준히 드셔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혼자 일어설 수 있고 혼자 걸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 덜 부담이 됩니다. 두부 한 모, 청국장 한 그릇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전통 밥상으로 돌아가세요. 된장국, 청국장찌개, 두부조림, 콩밥.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장이나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은 사실 더욱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나 콩 단백질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가 콩 단백질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 인정한 것이 1919년이었는데요. 그 이후 연구들이 계속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콩이 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 두부와 청국장을 자주 드시는 것이 근육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선택입니다. 단, 된장이나 청국장은 나트륨이 있으니 너무 짜게 드시지는 않도록 주의하세요. 저염 된장을 고르시거나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콩팥이 걸러야 하는데 기능이 약해진 콩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분해될 때 동물성보다 인산염 함량이 낮습니다. 인산염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 칼륨이 많은 식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두부, 청국장, 콩밥 같은 식품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입니다. 흰쌀밥에 고기만 드시는 것보다 콩밥에 두부찌개를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더 유리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매 끼니마다 콩 관련 식품 하나씩 꼭 넣으세요. 두부, 청국장, 된장, 두유, 콩밥 중 하나라도 드시면 됩니다. 세 끼 모두 이렇게 하시면 하루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콩은 반드시 곡물과 함께 드세요. 두부만, 청국장만 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밥이나 빵, 국수와 함께 드셔야 아미노산이 완성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콩밥 두부찌개 밥을 드신 것처럼요. 셋째,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세요. 오전이나 오후에 땅콩 아몬드 한 줌. 이것만으로 단백질이 6에서 8g 더 채워집니다. 과자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밥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기가 효율적인 단백질 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조합한 식물성 단백질도 근육을 지키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심혈관 건강에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할머니 세대가 드시던 콩밥, 된장국, 두부찌개,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식사였다는 것을, 발효를 거친 된장, 청국장이 생콩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2024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유금선 어르신은 오늘도 아침에 청국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 말라고 가져다 준 닭가슴살은 냉동실에 들어있고요. 어르신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먹으면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맞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옳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과학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 전부 다 드시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드시는 밥상에서 조금씩 이미 계신 것들을 더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청국장찌개 끓이실 때 두부를 한 모 더 넣어보세요. 콩밥을 주에 한두 번 지어보세요. 간식으로 땅콩이나 아몬드 한 줌씩 챙겨 두세요.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드시는 밥상이 옛날 어머니 밥상과 많이 달라지셨다면 다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된장국, 청국장, 두부찌개, 콩밥,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밥상입니다. 여러분의 손주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밥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된장과 두부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세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가 물려주신 건강의 지혜입니다. 건강한 밥상, 건강한 근육, 건강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 드릴 이야기가 더 있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을 드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일 드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매일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하루 두세 모씩 드시는 것은 과한 편이고, 한 끼에 반 모에서 한 모 정도, 하루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두부에 관련해서 이소플라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호르몬 관련 암에 나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유방암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처럼 콩 식품을 오래 먹어온 나라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은 짜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 전통 청국장과 된장은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분을 줄이면서 단백질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까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된장찌개의 경우 두부나 야채 같은 건더기를 더 많이 넣고 된장 양은 적게 넣으세요. 저염 된장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단독으로는 동물성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신 함량이나 흡수 속도 면에서요. 하지만 이건 잘못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콩과 곡물을 함께 드시고 발효식품을 활용하시고 충분한 양을 드시면 이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굳이 둘 중 하나만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드시면 됩니다. 두부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가끔 생선도 드시는 거죠.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 실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에서 5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8천 명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근력 저하와 일상 기능 장애를 겪을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큰 물건을 밀거나 당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44%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르신들 상당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기를 줄이시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지는 것, 계단이 힘들어지는 것, 무거운 것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들이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와상,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시는 밥상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야겠다. 맞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희망적입니다. 나이가 드셔도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지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청국장찌개에 두부 한 모 더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잠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항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밥상의 필수 식물성 단백질, 두부, 청국장, 된장, 콩밥, 이것들이 근육을 지켜드립니다. 둘째, 콩은 곡물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부 플러스 밥, 청국장 플러스 보리밥, 콩밥, 이 조합이 필수 아미노산을 완성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은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이상 3끼에 나눠서 꼭 챙기세요. 넷째, 고혈압이나 심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은 특히 좋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된장국, 청국장, 두부찌개, 콩밥, 이것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밥상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밥상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의 밥상이 옳았습니다. 가난해서 드셨던 두부, 고기가 없어서 드셨던 청국장, 그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다시 우리 밥상으로 가져오세요. 오늘도 건강한 밥상 차리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